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잘해줬나?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배우자에게까지. 처음엔 감사하다던 사람이 어느새 당연하다는 얼굴로 돌아서는 순간. 그때 우리 마음속엔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너그럽게 대하면 반드시 오만해진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상대가 변한 걸까요? 오늘은 이 마음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오만해지는 건 너그러움 때문이 아닙니다. 경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그러움과 무조건적인 희생은 다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없으면 상대는 그 선을 넘습니다. 그게 악의가 아니라 해도 관계는 무너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너그러움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너그러움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양보합니다. 자식에게 양보하고, 며느리에게 양보하고, 손주에게 양보하고, 친구에게도 양보합니다.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게 평화로운 노후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양보할수록 우리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배려할수록 우리 존재는 옅어집니다. 베풀수록 우리 마음은 텅 비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감정이 밀려옵니다. 서운함, 억울함, 후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난 뭐였을까?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의 관계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부모가 경제적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집도, 땅도, 돈도 부모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은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은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이 자식에게 경제적 신체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순간 관계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모는 희생하는 존재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참아야 한다. 그게 효도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개인의 시간이 중요하다. 경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그건 부담이에요라고 느낍니다. 이 간극이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에 시간도 문제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우리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압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해주겠어? 내가 살아있을 때 해줘야지. 그렇게 우리는 더 급하게, 더 많이 베풉니다. 그 순간 경계는 사라지고 우리 마음은 상대에게 다 열립니다. 하지만 상대는 모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들에게는 그냥 할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상대는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렇게 관계는 기울어지고 우리 마음은 무너집니다. 김순자 67세, 부산. 순자 씨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손에는 김치통과 반찬 3가지, 배추김치, 된장찌개용 두부, 멸치볶음,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집을 나서 아들네 집에 도착하면 10시 반. 그때부터 손주 둘을 봐줍니다.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놀아주고.
오후 5시쯤 며느리가 퇴근하면 저녁 준비까지 하고 옵니다.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밤 9시.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지만 며느리가 고마워요. 어머니 할 때면 그 한마디에 피로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수요일에도 애 좀 봐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어머니, 반찬 멸치볶음 말고 시금치나물로 바꿔주세요. 고마움이 아니라 주문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좀 피곤해.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애 맡길 데가 없는데. 그날 밤, 순자 씨는 혼자 주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준 게 독이 됐나 봐. 박영호 71세, 대구. 영호 씨는 친구 한 명을 20년 넘게 챙겼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태수. 함께 공장 생활도 하고 군대도 같은 부대였던 중마고우였습니다. 태수가 사업 실패했을 때 영호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려줬고 천천히 갚아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태수가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 영호 씨가 매주 저녁을 샀습니다. 밥이나 먹자. 혼자 있지 마. 태수는 고마워했습니다. 형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영호 씨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태수가 병원에 와줬습니다. 처음 몇 번은. 하지만 영호 씨가 합병증으로 입원했을 때 태수는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형님, 몸조리 잘하세요. 요즘 일이 좀 바빠서 못 가요. 영호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제가 요즘 돈이 좀 급한데. 영호 씨는 그 순간 배신감보다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뭐였을까? 20년 동안 챙긴 게 결국 이용당한 것뿐이었나? 이정숙 64세, 서울. 정숙 씨는 남편에게 평생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사업할 때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혼자서 육아와 집안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5년 동안 정숙 씨 혼자 간병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더 잘하니까라며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지.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정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이 여행 좀 다닐까요? 제주도도 가고 강릉도 가고. 남편은 소파에 누운 채 대답했습니다. 나는 집이 편한데. 당신 혼자 다녀와. 정숙 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같이 가면 더 좋잖아요.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귀찮게 왜 이래? 나는 싫다니까. 그날 밤 정숙 씨는 혼자 베란다에 서서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뭐였지? 40년을 다 바쳤는데 이 사람 곁에 남은 건 뭐지? 정숙 씨는 다음 날 아침 혼자 강릉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첫 번째 메시지, 너그러움과 무경계는 다르다. 우리는 너그러움과 희생을 혼동합니다. 너그러움은 여유 있는 마음입니다. 괜찮아, 도와줄게. 이건 내가 선택한 배려입니다. 하지만 무경계는 다릅니다. 뭐든 해줄게. 언제든 불러. 이건 나를 지우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오만해지는 건 당신이 너그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계 없는 너그러움은 상대에게 무한한 권리를 줍니다. 이 사람은 뭐든 다 해줄 거야. 그렇게 상대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갈등을 피하려 합니다. 한 번만 더 참자. 이번만 해주면 고마워하겠지. 그런데 이번은 끝이 없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됩니다. 그렇게 경계는 무너지고 상대는 그 무너진 경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지키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건 내 시간이야. 짧게, 단호하게 한 번만 말해보세요.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존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당신의 희생은 상대에게 권리가 된다. 사람은 패턴을 학습합니다. 당신이 매번 희생하면 상대는 그게 당신의 역할이라고 믿게 됩니다. 엄마는 원래 해주는 사람, 어머니는 원래 참는 사람. 그게 악의가 아니라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역할만 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베풉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날 사랑하겠지. 하지만 너무 많이 베풀면 그 사랑은 공기처럼 당연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그걸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감동이지만 10번째부터는 공기입니다. 이번 주 단 한 번 안 되라고 말해보세요. 이번엔 안 돼. 지금은 못해. 이유를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안 돼만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상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건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내 시간을 함부로 쓰고, 내 마음을 함부로 무시하고, 내 몸을 함부로 혹사했다면 상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이 중요하지 않나 봐. 그렇게 상대는 당신을 대합니다. 노후엔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나는 괜찮아. 애들이 중요하지. 하지만 그 미덕이 우리 존재를 지우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존중해 줄 리 없습니다. 오늘 하루 딱 30분만 자신을 위해 쓰세요. 산책이든 음악 듣기든 차 한 잔이든 나도 중요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시간. 그게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계신 거겠죠? 맞아. 나도 그랬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지키는 방법. 네 번째 메시지, 관계는 균형이다. 한쪽이 너무 많이 주면 무너진다. 관계는 시소입니다. 한쪽이 너무 무거우면 기울어집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주면 상대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주는 법을 잊습니다.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사람은 상대에게서 주는 능력을 빼앗는다. 당신이 모든 걸 해주면 상대는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무력한 사람은 감사보다 의존을 배웁니다. 나이 들면 우리는 주는 게 익숙합니다. 받는 게 어색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자식한테 뭘 받아? 하지만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을 줄 알아야 상대도 주는 법을 배웁니다. 다음에 누가 도움을 주려 할 때 거절하지 마세요. 고마워. 그럼 부탁할게. 작은 것부터 받는 연습을 하세요. 받는 것도 관계입니다. 주기만 하는 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너그러움은 존중 위에서만 가능하다. 진짜 너그러움은 내가 존중받는 상태에서 베푸는 겁니다. 무시당하면서 베푸는 건 너그러움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너그러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존엄이 지켜질 때,
그 조건이 무너지면 너그러움은 학대가 됩니다. 자기 학대.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싸우지 말고 지내고 싶어. 하지만 평화는 침묵이 아닙니다. 존중 없는 평화는 결국 외로움으로 끝납니다. 진짜 평화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옵니다. 관계를 정리하세요.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 보던 사람, 한 달에 1번 보세요. 매일 전화하던 사람, 일주일에 1번 전화하세요. 그 거리가 당신을 지킵니다. 마음을 다루는 법. 첫째,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관계를 망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경계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둘째, 서운함을 인정하세요. 괜찮아라고 덮지 마세요. 서운하면 서운한 겁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겁니다. 그 감정을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그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셋째, 용서는 천천히 하세요. 용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하는 용서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시간을 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용서는 목표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3단계. 1단계, 관계 점검하기. 먼저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한가?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가? 이 사람은 나에게 고마워하는가? 정직하게 답하세요. 미화하지 마세요. 2단계, 거리 조정하기. 가까이 둘 사람. 나를 존중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이 사람들과는 지금처럼 만나세요. 조금 멀리 둘 사람. 존중은 하지만 부담스러운 사람. 이 사람들과는 만나는 횟수를 줄이세요.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1번. 한참 멀리 둘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지치는 사람. 이 사람들과는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세요. 3단계, 새로운 패턴 만들기. 거리를 조정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 차례입니다. 일주일에 3번 반찬해주던 것, 한 달에 2번. 매일 전화하던 것, 일주일에 2번. 요청받으면 바로 가던 것, 언제쯤 가능한지 알려줄게. 처음엔 상대가 불편해할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세요.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변명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실천 행동 3가지. 1. 매일 아침 나에게 묻기.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딱 30분만 나를 위해 쓴다면 뭘 할까? 그리고 그걸 하나라도 하세요. 2. 주 1회 거절하기. 일주일에 단 1번 작은 것이라도 거절해 보세요. 이번엔 안 돼. 지금은 힘들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연습입니다. 3. 월 1회 관계 점검하기. 한 달에 1번 조용히 앉아서 돌아보세요. 이번 달 어떤 관계가 나를 채웠나? 어떤 관계가 나를 비웠나? 그리고 다음 달 계획을 세우세요. 감정 정리 문장.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밤에 잠들기 전 이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했다. 당신이 베푼 건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베푼 건 진심이었다. 후회하지 않는다. 상대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든 당신의 마음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지킨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우선입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그저 누군가의 엄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경계는 사랑을 막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것이다. 경계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그럽게 대하면 오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경계 없이 너그럽게 대하면 그렇게 됩니다. 너그러움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존중 위에서만 빛납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식의 성공도, 손주의 사랑도, 친구의 전화도 아닙니다. 당신의 평온입니다. 당신의 존엄입니다.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노후는 텅 빈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그걸 지키면 노후는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 좋은 친구. 그 역할을 하느라 정작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 역할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 이제라도 물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혼자 이 길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이 채널이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나도 이런 마음이었어.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그런 신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하는 작은 날갯짓입니다.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댓글도 남겨주세요. 나도 이랬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그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